새벽의 칼끝, 조선의 빛이 꺼지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경복궁의 새벽 안개가 피처럼 붉게 물들던 그날,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 민씨는 고요한 곤영 앞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 궁녀들의 떨리는 숨, 그리고 문을 걷어차는 굉음, 명성황후를 찾아라. 일본 낭인들의 외침이 궁궐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대검을 들고 방마다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짧은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번쩍였고 조선의 마지막 존엄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 궁궐의 등불은 꺼졌고 조선은 더 이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피와 함께 500년 왕조의 기운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불태워졌고 그 죄는 흩어져 어디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백성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라는 이름은 조선의 금기가 되었고 일본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날 새벽 칼끝 아래 쓰러진 여인은 정말 권력욕의 여왕이었을까? 아니면 나라를 지키려 한 마지막 외교가였을까? 그녀의 죽음은 단지 피해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침묵, 음모와 애국이 뒤섞인 한 나라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오늘 쿨라이프 TV는 당신과 함께 그 새벽의 문을 다시 열어보려 합니다. 진실과 야사의 경계에서 사라진 여인, 명성황후 민씨. 그녀의 마지막 밤에 조선의 혼이 함께 울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후, 민씨에서 명성황후로. 그녀의 이름은 민자영. 경기도 여흥 민씨 가문의 가난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13살의 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일찍부터 차가운 결의를 품고 있었죠. 그녀는 한 번도 운명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차별했고 신분은 낮았지만 그녀의 안에는 그 어떤 귀족보다 강한 지성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1866년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왕비를 간택할 때 대원군 이하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문은 높되 세력이 약하고 총명하되 교만하지 않은 여인을 찾으라. 그 기준에 맞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자영. 그녀는 그리하여 왕비가 되었습니다. 16살의 소녀가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궁궐은 화려한 옥좌가 아니라 험난한 정치의 전장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철저한 권력자였고 젊은 왕 고종은 아직 어렸습니다. 왕비 민씨는 처음엔 조용히, 그러나 점점 확실히 그들 사이의 균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정세, 외국의 외교 방식, 재정의 흐름, 인재의 인맥. 밤마다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던 그녀를 궁녀들은 책 읽는 왕비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있으라 하지만 나라가 흔들리면 어찌 침묵하겠는가. 대원군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민씨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대원군은 아들을 지키려 했고 왕비는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민씨는 고종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교와 정치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원군은 권좌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명성황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밝게 나라를 이롭게 하는 왕후. 그러나 그 빛이 너무 강했기에 그녀의 주위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그 빛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왕후의 총명함은 찬양을 받았지만 그 통찰은 남성 중심의 조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속삭였습니다. 여인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모든 것은 왕후의 손에 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던진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그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외줄 위의 외교. 그녀는 그 줄 위에서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성 권력의 벽, 그 뒤에는 외세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자가 아니라 운명의 조율자로서 살았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후,
그녀의 이름은 이제부터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일본의 그림자는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시해의 그림자. 1894년 조선의 하늘엔 이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조선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951 뿐, 그들의 속내는 누가 조선을 차지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동아공영을 말하며 조선을 자신들의 첫 번째 식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명성황후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침략적 조언을 거부하고 청나라와 러시아에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균형 외교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눈에는 그것이 반일의 여왕으로 보였습니다. 1895년 7월 일본 내각회의에서 한 인물이 말했습니다. 조선을 움직이려면 왕후를 제거해야 한다. 그 이름은 미우라 고로. 당시 주한 일본 공사였던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승인 아래 비밀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명령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조선의 왕후를 없애라. 그의 휘하에는 일본 낭인 수십 명과 조선인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군복을 입고 경복궁 지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새벽,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미 그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에게 오늘 밤은 이상하구나라며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한기 섞인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궁을 버리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는가? 그녀는 그렇게 머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그 시각 일본 낭인들은 한성의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칼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미우라 고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새벽, 조선은 새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새벽은 조선의 죽음의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의 침입, 궁궐을 뒤덮은 칼날.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경복궁의 문이 폭발음처럼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일본 낭인과 조선인 군인들이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찾아라. 그들의 외침은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왕비의 침소로 향하는 복도마다 비명과 피의 냄새가 섞였습니다. 궁녀들이 달아나며 울부짖었고 경비병들은 제대로 검을 뽑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명성황후는 곤영 앞 안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하얀 겉옷을 걸치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내 죽음이 나라를 일깨운다면 그 또한 운명일 것이다. 낭인들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고 순간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피가 흩어졌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왕후의 몸은 궁녀들에 의해 덮였지만 그들은 곧 끌려나갔습니다. 낭인들은 시신을 확인한 뒤 그녀의 몸을 불태워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재는 궁궐 뒤편의 소나무 숲에 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새벽, 조선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조차 울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시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혼을 도려낸 사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실을 덮은 제국의 침묵. 명성황후가 쓰러진 그날 이후 경복궁은 갑작스레 조용한 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나란 시에 침묵을 명령받은 듯했습니다. 일본 공사관은 곧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왕비는 병사했다.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이었다. 그들의 보고서는 완벽히 꾸며졌고 도쿄로 전해지자 일본 내각은 침묵으로 화답했습니다. 살해범 미우라 고로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처벌이 아닌 영웅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선을 정화시킨 사내라 불렀습니다. 그 잔혹한 새벽은 일본의 언론에서 조선의 개혁의 서막으로 포장되었죠. 진실은 그 순간 완전히 묻혔습니다. 고종은 그날 이후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왕의 몸은 감시당했고 식사조차 일본이 보낸 내시가 점검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왕비의 원혼이 머무는 듯한 그 새벽길을 따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아관파천입니다. 그날 이후 경복궁은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죠. 왕이 사라졌다.
왕비의 원혼이 궁을 지키고 있다. 러시아 공사관의 붉은 지붕 아래 고종은 전율하듯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 아내를 죽였고 내 나라의 영혼까지 빼앗으려 한다.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동양의 비극이라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스, 런던 가제트, 르 피가로 등 서양의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분노했지만 조선의 백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후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는 역적이 되었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도 불태워졌습니다. 오직 기록 몇 줄과 외국인의 증언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죽음은 일본이 원했던 침묵을 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가슴 속에서 민비의 원혼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조선의 여성들, 유생들, 청년들이 그녀의 이름을 비밀스레 부르며 외쳤습니다. 나라를 잃은 건 왕후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피는 침묵 속에서 더욱 짙어졌고 그 피로 새로운 정신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와 야사, 권력욕의 여인인가, 나라를 지킨 왕후인가. 시간이 흐르며 명성황후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조선을 지킨 마지막 왕후라 칭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첫 번째 이미지는 사치와 음모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치스러운 왕비로 꾸몄고 그의 몰락을 자업자득이라 했습니다. 풍자와 속의 명성황후는 보석과 부채를 든 여인, 정치보다 화장을 사랑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양 외교관들과 궁녀들의 기록은 전혀 다른 여인을 보여줍니다. 영국 외교관 어니스트 세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결코 사치스러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외국 사신들을 직접 맞이했고 통역 없이 외교적 언어를 구사할 정도로 국제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단일한 문화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를 오가며 외교를 펼쳤던 이유는 단 하나,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사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날 조용히 붓으로 한 줄을 적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왕후의 이름은 욕이 된다. 그 말처럼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의 이름은 명예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단지 왕의 아내가 아니라 시대와 맞선 한 인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강단과 결의는 조선의 마지막 혼이었고 그녀의 죽음은 새로운 조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칼끝으로 지운 왕후가 부활하다. 그녀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우려 한 그 이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또렷하게 피어났습니다. 20세기 초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민중의 입속에는 언제나 속삭임처럼 남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비의 원혼이 조선을 지킨다. 그녀는 죽어서도 국모로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신처럼 여겼고 그녀의 혼이 나라를 지켜주길 기도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이 남긴 왜곡된 기록들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편지, 외교관들의 보고서, 그리고 궁녀들의 증언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치의 왕후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 한 외교가였다. 그녀는 조선의 외교 사상 처음으로 균형 전략을 구사한 지도자였습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 줄타기를 했던 인물이었죠. 그녀의 죽음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칼날은 너무도 서둘렀고 그녀의 죽음은 민족의 분노를 하나로 모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죽인 자들이 원했던 조선의 멸망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조선의 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상은 금지되었지만 그녀의 혼은 시와 노래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칼보다 오래 살아남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명성황후 민씨, 그녀는 그렇게 역사의 복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새벽, 조선은 죽었지만 혼은 남았다. 1895년 10월 8일, 그날 새벽, 칼끝 아래에서 꺼진 한 여인의 생명. 하지만 그날 동시에 깨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자존심,
그리고 한민족의 혼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의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국모로 불립니다. 그녀의 삶은 오해로 시작해 피로 끝났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앞서간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남긴 한마디는 아직도 마음을 울립니다. 내가 죽어도 나라를 잊지 마라.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킨 사람, 그것이 명성황후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시간을 넘어 역사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며 세상의 오해나 냉소가 당신을 흔들 때 명성황후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품격은 언제나 진실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그 품격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쿨라이프 TV에서 전해드린 명성황후 씨의 사건, 제국의 마지막 밤, 칼끝에 사라진 조선의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